아니, 저희 이제 2부 녹음을 할 건데 1부 괜찮으셨나요, 다들? 잠깐의 감상. 뭐 얘기할 게 없겠지? 나쁘지 않다. 재밌겠다. 오케이, 그러면 2부 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저희가 이제 1부는 둘이 어떻게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이 만나서 이 둘의 내용이 전개가 되기까지의 그 만남의 과정을 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2부는 이 둘이 이후에 같이 이제 진행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1부에서는 다이닝 씬 이후에 둘이 나와서 서로 이제 편지를 전해주기, 내가 니께 편지를 전해줄게 까지의 과정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전해줄게. 나는 댄싱 경연 나가고 싶어. 파트너 해줘. 그건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편지를 주러 간단 말이에요, 펫이. 그래서 이제 막 띵동띵동 하는데 티파니의 부모님이 나와요. 티파니의 부모님이 나와서 이 어떤 아, 논팽이냐고. 그래서 이때도 음. 탁 펫이 초인종 눌렀을 때 음. 문을 열면서 나오는 어머니한테 그 급진적인 무브가 들어가요. 확. 음. 이 영화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핸드헬드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픽스샷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하는 화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진적인 전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인물한테 안 주어지지만, 사실 얘기를 하는 인물한테 계속 카메라가 다가가고 멀어지고 하는 그 무빙은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해서 어쨌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카메라가 들어갔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부모님의 방식,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들어오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자기 티파니 만나러 왔다면서 자기 전 직장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전 직장에 있던 모든 사람과 티파니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고 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제 펫이 딱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티파니는 날개가 고쳐졌고 지금 고쳐지는 과정에 있는데 당신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티파니가 듣고 있죠. 근데 보면은 펫은 사실 편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티파니가 살짝 웃음 짓는 표정이 나와요. 그리고 편지를 결국 전해주지 못한 상태로 펫이 길을 나서는데 티파니가 이제 뛰어와가지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부러 편지, 보라고 이제 앞으로 뛰어가죠. 일부러 보라고 뛰어가가지고 편지 받아준다면서 왜 안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편지를 전해주면 나한테 얻는 게 뭐냐, 나 편지 못 전해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근데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댄스 경연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파트너가 필요하다. 파트너가 없으면 그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 댄스 경연을 같이 준비하기로 합니다, 이 둘이. 음. 저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전에 이 엄마한테 해짜 맞잖아요. 그 음, 음. 펫이. 그러니까 이 장면이 왜 필요할까? 왜냐면은 이 둘이 사실 음. 그 전날 밤에 이 모든 얘기를 다 끝낼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상.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음. 작가가 그냥 이 장면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대화 그렇게 길게 필요 없이 그냥 그날 밤에 모든 어떤 갈등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날 밤에 편지를 넌 전해줘. 대신 나는 댄스 경연대회를 나아갈게. 라고 그냥 그날 밤에 문제를 다 갈등을 정리해서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춤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가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좋잖아요. 음. 빨리 러닝타임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 앞에 그 부모한테 한번 거절당하고 그 옆에 또 회사원 다른 그 추근덕대는 남자가 오죠. 그래서 이제 펫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 뭐 날개 잃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음음음. 얘기한 것처럼 티파니가 얘 그래 좀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그 음음. 장면이 필요한 이유가 어 그러니까 팻 입장에서는 이제 티파니가 믿을 만한 여자라는 것들, 그러니까 티파니한테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 밤에서 티파니가 자기의 어떤 상처를 감싸줬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편지를 줄 준비가 됐어요. 근데
티파니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이 패시란 남자가 그 이전과의 남자들과 어떤 구별되는 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섹스를 하든 뭐 편지를 전해주든 결국엔 자기는 절박해서 누구라도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날 이용하고 떠난 거야. 그래서 이 시나리오상 티파니의 마음을 풀어줄 한 관문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태여 다른 남자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자를 구별시킨 거죠. 이 남자는 음, 어, 다르다. 다르다. 펫이란 남자는 그래도 티파니라는 여자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함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구별되는 남자로 만들어 줌으로써 티파니의 마음의 문을 그래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음, 다음 장면의 대화로서 제 둘이 최종적인 어떤 딜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너는 편지를 전해주고 나는 춤 대회를 나가주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펫이 겪고 있던 문제, 진짜 문제. 나 니키랑 사실 어떤 사랑했냐면 서로 바꾸기를 엄청 원했다. 그랬고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아니 다들 그러고 살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펫이 겪고 있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니키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는 댄스 대회를 나가 해가지고 둘이 이제 춤을 준비하잖아요. 그 음. 니키의 연습실에서 음. 그때 니키가 처음 얘기하는 게 사실 나는 내 그 남편이 왜 죽었냐면은 나 섹스 문제가 있었는데 걔가 내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사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라고 자기 트라우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음. 그때 비로소 둘이 춤이라는 대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펫이 집에 가거든요. 집에 이제 근데 그때 로니도 와 있고 이제 아버지가 또 미식축구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로니가 티파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마. 걔 좀 미쳐 있어. 하는데 그때도 막 펫이 이제 티파니를 감싸요.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그 집에서도 티파니의 집에서도 그 이상한 논팽이를 처치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도 이제 그 티파니를 감싸는 모습에 있어서 아 이제 본인은 말로는 니키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티파니를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더 강해졌구나라는 것도 음. 알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리고 펫의 형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그리고 음. 둘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서로 좀 "연락을 왜 못했냐?"라고 하면서 "근데 너는 병원에 있었고 나는 이제 뭐 새 집을 사고 새 직장에 들어가고" 막 비교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둘의 장면을 옆 미친놈인 줄 측면으로 알았어. 측면으로 투샷으로 어. 보여주면서 역광으로 보여주거든요. 서로의 얼굴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음. 근데 어쨌든 이게 좋은 얘기도 아니고 서로 어쨌든 비교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둘을 이렇게 음. 보여주는 것도 참 구성을 또 잘했군. 이 두 사람의 음. 마음이 이렇게 가려진 채로 나오는 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남자 그 자체죠. 근데 거기서 비교하는 거? 펫이 거의 어, 펫이 예수 그 자체죠. 맞아. 깜짝 아무것도 놀라서 나 남지 어, 않았지만 난 형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어. 맞아. 난 "난 형을 아직 형을 사랑해. 사랑해." 깜짝 난 놀랐어 진짜. 야, 진짜 오른쪽 뺨 맞았으면 왼쪽 뺨도 이렇게 내줘야 되는구나. 상대방을 최하남자로 이미 하남자인데 최하남자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그렇게 나중에 하고 보니까 진짜 하남자였죠. 패싸움에서 더럽게 쳐맞고. 맞아. 맞아. 사실 최하남자였다. 어. 근데 걔 되게 웃겨요. 그 말이 사실 되게 열등감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그쵸. 동생한테 사실. 근데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그게 사실 느끼기에는 펫이 형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 형도 맞아. 그랬다는 게 보여지지. 근데 그런 점에서 웃긴 게 형도 좀 문제가 많아.
형도 결함이 엄청 있어. 형도 열등감이 엄청 있고 아니 굳이 그 아픈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음, 굳이 그런 하남자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음, 엄청난 그 이전에 자기 동생에게 되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형이 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끔 음. 만드는 대목이죠. 근데 이 심각한 상황 거기서 안에서 음, 데니가 한 번 더 나와. 데니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 처음에 오프닝에 등장했던 친구가 또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약간 코미디로 이미지 음. 약간 전환시켜주죠. 그것도 음. 약간 웃겼어. 여기가 스텝 1은 론이고 두 번째는 댄이고 세 번째는 제이크인데 아니 론이 때도 되게 웃겨요. 이렇게 티파니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말하니까 펫이 너 결혼 생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구석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긁혀가지고. 뭐 말하려니까 론이가 자 여기 아이팟 그러니까 와우 맞아. 32기가야. 나 7,000개 노래가 나, 들어있어. 나 주는 거야? 대박. 그러면서 로니가 나는 요즘 차에서 헤비 메탈리카 들어. 메탈하고 데스 막 들어 그러면서 막 막 그러는데 너무 맞아. 웃겨가지고 너무 음, 웃겨. 그러니까 그 음, 사람이 불안한 게 보이는 것도 웃기고 사실 우리가 한 번씩 음,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를 달래줘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이 사람을 막고 싶을 때 뭔가 그걸 답답한 상황에서 어린아이한테 울고 있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건네주듯이 이렇게 음, 급급하게 뭔가 해결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공감되면서도 맞아. 웃기고 맞아 데니는 재밌었어요. 아빠 옆에서 리모컨 무슨 광신도 마냥 이렇게 들고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인물들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모자란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되게 비하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야. 맞아. 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저는 이 감독의 영화에 좋아요. 약간 이 스크루볼 코미디식의 장면들 있잖아요. 음. 대사도 대사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사실 좀 따뜻한 음. 느낌이거든요. 너무 가짜처럼 안 만들어서. 그러니까 음. 다 우리 모두 좀 결함이 있고 모자란 부분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데 그 부분을 좀 고깝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더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음. 식으로 좀 그려내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또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방금 말한 스크루볼 코미디처럼 이렇게 난장판을 이제 음. 만들죠. 경찰까지 오고. 음, 음, 음. 맞아.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티파니 집에 가서 같이 둘이 첫 춤 연습하죠. 스텝에 대한 춤 연습도 서로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음. 말했던 것처럼 토미에 대한 토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그죠. 하면서 마음을 풀고 이제 둘의 관계 진전이 되는 게 보이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춤 연습에 좀 진심이 되어가는 것도 보이고 음. 하는데 다시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집착을 하잖아요, 미식축구에. 근데 음. 이 집착을 하는 모습이 좀 과하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음. 엄마 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his living이라고 이게 그 사람의 음.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친구랑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음. 이 아버지한테 드니로한테 엄청 빅데이인 거죠. 그러면서 음. "너가 경 나의 음. 행운의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너 형이랑 형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 보러 가. 이날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음. 티파니랑 연습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 미친 여자니까 얽히지 말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시나리오에 원래 그 아버지가 드니로가 그 팻 방에 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를 진짜 푸는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너랑 같이 거기서 있어 주지 못했고 맞아, 그게 맞아. 너무 막 울먹이면서. 미안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 우는 게 없었대요. 근데 이제 드니로가 연기하면서 아, 울어버린 거야. 근데 나도 이 얘기를 울컥했어. 근데 이 얘기를 데이비드 로셀이 이 영화에 관련된 인터뷰를 나갈 때마다 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찾아보면 나갈 음.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드니로가 울어버린 거야. 이게 너무 좋아서 우는 걸 보자마자 "내가 막 2 테이크 3 테이크 계속 울라고 시켰어."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 음. 그러니까 이 연기가 우리한테도 와 닿았지만 음.
자기 그 마음을 대변해줬던 거지, 그 감동 마음을. 음, 그랬던 것 같아. 명배우야. 근데 근데 명배우였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씬이 아빠가 올인했대. 와, 올인. 미친놈 투야. 내가 레스토랑 개업할 돈 여기 다 올인했어 이제. 이러고 너 지 혼자 그래서 가야 엉커잼스 돼. 찍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빼박 못하게 얘 어디 못 가게 앞에 음, 눈물로 박아놓은 거예요. 아, 너 여기서 진짜 자리 안 지키고 이번에 진짜 나가면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약간 그 못 맞아. 박는 것처럼 눈물을 미리 흘려버리고 맞아. 그래서 그 전 장면에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그 뒤에 이뤄서 되게 코믹스러워지죠. 동양 그게 영화였으면 이미 어. 지금 팬티에 부적 들어가 있어. 씨 미친. 근데 이게 진짜 잘 먹혔던 게 그래서 스티파니한테도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날 연습하기로 했던 거 내가 오전에 그러니까 반나절은 경기 보고 오고 반나절만 연습해도 돼? 아버지가 나한테 마음을 연 게 이번에 처음인데 내가 그거에 부응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니로의 전략이 잘 먹혔어.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참 전략적으로 잘 짰어. 그 박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략을 잘 짜, 아버지가 얘기했나? 전략을 잘 짜라.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진짜 어. 전략의 선수였던 거지. 근데 티파니가 여기서 개 화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이거 지금 큰 빅 무브를 2개나 넣고 연습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딨냐. 필살기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는데 결국 가죠. 음. 경기를 보러. 아버지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그 이제 절망하기 전에 그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 둘이 혐간 관계였던 둘이 잘 붙어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질락 말락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죠.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 2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만 참석해야 돼. 주인공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이 아닌 다른 이벤트로 가가지고 이 전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그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나가지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뭔가 이 로맨틱 코미디의 방식인데 여기서는 그 방식이 로버트 드니로의 스포츠 불법 토토잖아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스포츠 토토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족의 문제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 서브플롯으로 자꾸 가는 이야기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족과 뭔가 함께 해야 되고 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게 강렬하게 나오진 않는데 초반에 오프닝에 펫이 막 중얼거리면서 막 우리 뭐 엄마가 무슨 음식을 하고 하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뭔가 되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자기 머릿속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 펫의 아빠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뭐 스포츠 토토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뭔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가치를 되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들이 추구하는 이 영화에서 추구하는 사랑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때 이 영화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죠. 가족이냐 사랑이냐 개인적인 사랑이냐 결국 그것이 양분된 것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가족으로 가가지고 그게 문제를 일으켰지만 결국엔 이게 클라이막스에 이르러가지고 그 가족과 사랑의 문제가 서로 일치되는 결말을 보여주죠. 사실 그 도박 중독의 선입견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지만 계속 그 스택을 쌓잖아요. 아빠가 경기 좀 같이 보자고, 네가 그 징후라고, 시그널이라고, 내 행운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유, 아빠랑 경기 좀 같이 봐라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펫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러고 이제 경기에 빨리 갔다가 춤 연습하러 가려고 했는데 경기하러 갔다가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아니 근데 짠해. 막 짠한 게 이게 어쨌든 거기에 이상한 논팽이들 한 무리가 오잖아요. 그 백인 무리가 와가지고 그 인디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단체로 그 이글스 경기를 보러 왔는데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막 니네 나라로 꺼져 이러면서 냄새 나는 거 누구냐 막 이러면서 시비가 붙다가 근데 그 인도인 중에 자기 심리 상담을 해주는 박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펫이랑 그 형이랑 이건
이 다른 형의 친구들은 그 인도인들의 편이었는데 걔네랑 싸움이 붙어서 음. 그 싸움을 보다가 근데 그 로니가 계속 막거든요. 너 지금 보호관찰 중이니 보호관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문제에 얽힘이 안 되니 너는 싸움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는데 진짜 짠한 포인트가 형이 갑자기 엄청 맞아요. 거기서 맞아. 두들겨 맞으니까 우리 형을 이러면서 이제 싸움에 건들지 붙는 마. 건들지 마 하고 갔는데 음. 그때 또 딱 경찰이 떠가지고 좀 음. 짠하더라고요. 그걸 말리려고 한 게 계속 참고 있다가 아 난 여기 그래도 음. 지금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여기서 얽히면 안 돼 하고 있다가 음. 그 눈 자기를 돌아가지 계속 근데. 계속 자기를 긁긁하던 형이 맞으니까 음. 그걸 도우러 나갔다는 게 좀 음. 슬펐어요. 음. 그쵸. 그 문제가 되더라도 내 가족은 지킨다 이러면서 이제 음. 맞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결국 그래서 이글스 경기는 졌죠. 아버지가 그때 이제 드니로가 어. 불같이 엄청나게 몰아붙이면서 화내는데 음. 진짜 거기서 총만 있으면 거의 비열한 거리예요. 진짜 거기서 드니로가 총만 들었으면은 거의 아이리시맨 약간 스콜세지 어. 영화였어요. 화를 정말 맛깔나게 잘 내요. 그 화내는 연기를 맞아. 진짜 잘해. 화내면서 그 유니폼 벗잖아. 어. 되게 우스꽝스러워서 아유 할배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니로의 얼굴을 봤던 게 익숙한 방식이 이제 그런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에서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운 캐릭터인데 좀 귀엽잖아요. "나 지금 이거 이겨야 되니까 가줘." 막 이런 맞아. 하는 게 약간 귀여운데 그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 마피아 같아. 그거랑 오버랩돼서 그런 것 같아. 너무 그 맞아. 드니로의 갱의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맞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이 영화의 모습은 약간 귀여운 아빠의 모습이긴 하죠. 그래도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뭔가 그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때 그 티파니가 들어오죠. 티파니 들어와 가지고 "너 왜 말도 없이 연습에 안 왔냐?" 하고 막 몰아붙이고 하는데 이제 드니로가 자기 경기가 그 사람 중요하잖아요. 전 재산이 걸려 있기도 했고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 티파니가 "당신이 나 때문에 지금 내가 팻이랑 얽혔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글스가 뭐 몇 점으로 이겼고 우리가 뭐 저녁 먹은 날에는 또 이글스가 몇 점으로 이겼고 막 이러면서 막 꼬치꼬치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과 진짜 티파니. 맞아. 근데 그때 드니로가 귀여운 게 그거에 또 설득돼. 그게 그 저변의 리액션들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오 마이 너무 갓. 귀여워. She's right. 그러면서 제이크 그녀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야 병신도 이런 상병신이 없어. 귀엽지 않아? 인정은 잘해. 귀여워. 듣고 귀여워.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듣고 보니까 그건 맞네.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불쑥 랜디 또 나타나. 그니까 그 랜디라는 인물이 아버지랑 그 이제 뭐지? 도박 같이 했던 사람인데 전 재산을 지금 어떻게든 딴 사람인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또 긁긁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묻고 더블로 가자. 우리 묻고 더블로 하는 그러니까. 경기 하자. 왜 너가 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면 못할 거 없잖아." 하면서 긁긁하고 팔레이라는 경기 룰을 하자고 해요. 근데 팔레이가 보면은 게임을 2가지 게임에 승패를 맞아. 걸고 그 둘 다 이겨야만 승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경기가 그쵸, 하나는 포토에서 그 음. 도파민이 배로 되는 팔레이죠. 어쨌든 이거의 승자는 이전에 걸었던 거에 더블 2배로 가져가는 거고 첫 번째 경기는 원래 계속하던 미식축구 경기인 거고 두 번째 경기는 이 티파니랑 팻이 하는 댄스 경연대회에서 너네가 5점을 받아라. 5점 이상을 받아라. 이 두 경기의 팔레이가 여기서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돼 있던 그 목표들이 여기서 이렇게 융합이 되죠. 근데 이때 이 얘기를 팔레이를 걸고 이후에 팻이 나와 가지고 그 자기가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그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전에
티파니가 건네줬었던 편지를 읽거든요. 니키의 맞아요. 답장이라고 했던 편지를 읽는데 음, 거기에 막 사인들을 따라가 뭐 이런 그 계속 원래 티파니가 좀 하던 말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이때 뭔가 딱 깨달은 듯이 눈치를 채죠. 하는 음. 움찔하는 장면이 얘가 있어요. 썼구나. 어. 근데 이 앞에 상황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나 때문에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랑 있을 때 지금 경기 다 이겼고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편지 티파니가 썼구나. 딱 음. 이때 눈치를 딱 채버리죠. 사실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좀 결정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서 달리잖아요. 펫이 이 편지 니키가 답장한 게 아니라 여지껏 얘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 편지 전달해 주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 음, 그냥 날 붙잡아 두려고 했던 말이었구나 라고 음, 생각하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이때 그냥 니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인 티파니가 중요하구나. 그때 티파니 진심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때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음, 있겠다. 가장 처음 느낀 건. 그래서 약간 반전 아닌 반전으로 그 로맨틱이 성사되는 빌드업 중 하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마 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배신감으로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은 배신감이에요. 배신감이 그쵸? 맞죠. 사실 일반적으로. 음, 날 속였으니까. 음, 근데 이때 그러니까 나오는 표정이 음, 이 펫의 표정이 배신이라기보다는 좀 얘가 썼구나 하고 달리잖아요. 근데 그 달리는 어떤 이 사람의 동작과 뭔가 행동이나 표정이 뭐 배신감이 느껴서 막 달리는 것 같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곱씹는 듯한 동작이었어. 그리고 맞아. 한편에서는 티파니는 그 안에서 계속 더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니키를 데려옵시다. 니키를 데려오면은 오지 않을까요? 얘 댄스 경연대회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얘를 속이면서까지 펫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이제 펫은 이미 그러한 티파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챈 상황이고, 음. 그렇죠. 그게 조금 배신감이 아닐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날 댄스 연습하러 갔는데 둘이 이제 티파니가 먼저 스트레칭 하고 있잖아요. 펫이 음. 와가지고 늦어서 미안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댄스에 필요한 물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발에 테이프를 감아주잖아요. 완전히 음. 발을 묶는 행동이잖아. 그걸 보고 음. 이제 펫이 티파니의 행동을 이렇게 잠자코 보는 그 표정이 좀 되게 로맨스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맞아. 스며들었어 이미. 음, 맞아. 스며들었어. 음, 스며들어가지고 오케이.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음, 내 앞에 있는 여자는 니키가 아니라 티파니다 라고 이미 그때 음, 좀 생각을 했었고 음. 나중에 뭐 엔딩이 나오지만 그 편지를 이미 그때 티파니에게 맞아. 줄 편지를 이미 이때쯤 그렇죠. 써놓은 걸로 이제 음. 우리가 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다음 장면이 너무 귀여운 게 이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걸 관객들이 눈치를 채고 보고 있잖아요, 이 영화를. 근데 이후에 이제 댄스 경연대회에 갔는데 둘이 손을 잡고 있거든요. 둘이 손 잡고 음, 있는데 "네가 먼저 잡은 거 아니야?" "아니 난 네가 잡은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음, 어차피 우리 춤출 거니까 하고 손을 또 잡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음, 귀여워, 이 둘이 행동하는 음, 방식이.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신청서 양식 같은 걸 펫이 적고 있을 때 티파니가 다른 거 딱 응시를 하는데 그때 로니랑 베로니카 부부랑 니키가 같이 온 걸 봐요. 음, 왜냐면 대망의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집에서 티파니가 막 엄청 따졌던 날 론이랑 팻이랑 나눴던 얘기가 있거든요. 론이가 막 "나 근데 사실 결혼 생활 너무 힘들다." 막 이러니까 팻이 론이한테 "결혼을 망치지 마. 아직 너네 서로 사랑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론이가 니키를 데려왔던 거죠.
그래서 막 티파니 가서 왜 데려왔냐? 왜 어쩌다 온 거냐? 니네가 날 망치고 있다 이러니까 펫이 나한테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저 여기서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니키가 왜 온 걸까? 어떤 연유로 정말 그 사람들의 로니의 설득으로 오게 된 걸까? 지금까지 그렇게 접근 금지 명령이랑 격리 명령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동안에 1년에 막 학교도 찾아가고 집 근처도 갔던 거를 다 알면서 연락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이 둘의 댄스 경연 대회에 온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로니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니키도 양심이 있으면 와야 돼요. 양심 아, 있으면 그래? 와야 된다? 양심이 있으면 와야 돼? 나는 니키도 무조건 양심 보기 있으면 싫을 것 와야지. 같아. 그래? 아니 니키도 솔직히 지가 바람 폈잖아. 아니 근데 지가 바람 피고 문제를 일으켰어. 결국에는 근데 트리거를 발사한 거는 니키가 바람을 폈잖아, 솔직히. 그런데 어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 아무리 폈어도 뭔가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근데 이 펫은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결국엔 이거는 누군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어난 사고에 더 가까운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펫은 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니키는 좀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니키 얼굴이라도 드러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상적이다, 춤까지 춘다고 했으면은 와가지고 볼 정도의 성의는 내가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정도의 그래? 책임감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내가 니키라면 어쨌든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불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그 수위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체 상태로 남이랑 있는 모습이 발견됐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그냥 나는 그 접근 금지 명령, 뭐 격리 명령 이런 게 사실 내가 부끄러워서 그 사람을 볼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보기 싫어서 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냥 뭔가 틱 갑자기 웃으면서 나타난 게. 근데 니키의 입장 그런데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는 니키가 무조건 나와주긴 해야 됩니다. 이 그냥 클라이맥스에. 설정으로 왜냐면은 설정으로.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니키가. 왜냐면은 펫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애초에 이 사람의 목표는 니키랑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니키가 넘어야 할 산 같은 거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결국엔 그치. 니키가 한번 등장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둘이 극복해야 될 대상은 니키인 거죠. 그래서 니키가 나와줘야 되고 저는 니키의 어떤 내면적인 이유도 그 사람이라면 어른이라면 부끄럽더라도 싫더라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행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왔냐고 말을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로니가 여차저차 잘 설명해서 잘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같이 데려온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양양님 말대로 일단 나와야지 이 불안 요소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세팅이 한 번 더 설정이 되는 거니까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티파니를 무너뜨리잖아요. 또 티파니가 니키가 오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유 씨,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맞아. 느낌으로다가 니키가 오니까 아유 나 이거 내 펫이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니키 저거 제가 와가지고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이래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아무에게나 추파를 던졌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술을 먹으면서 모르는 남자와 막 추파를 던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펫이 다가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춤춰야지 하면서 데려가요. 근데 저는 그 춤추면서 뭔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둘이 너무 준비했던 잘 춤을 추더라고. 너무 잘 추긴 하더라고요.
난 춤이 문제라 근데 그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 췄다고? 그게 근데 즐길 수는 없는 춤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맞아. 조금 조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니 요때 어. 아니 이전에 나왔던 팀들은 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나왔잖아요. 음. 근데 보는데 진짜 즐길 수는 없는 춤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한 곡에 대해서 뭐 그 곡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그 컨셉에 맞춰서 춤을 춰는 거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다시 보고 느낀 제 감정인데 이 둘이 추는 이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 이 모양새가 저는 아이팟에 꽂혀서 그런데 이게 이 아이팟의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음. MP3 같은 거 들을 때 옛날에 안 듣고 싶은 거는 듣다가 그렇게 넘겨버리고 또 듣다가 넘겨버리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팻하고 티파니는 자기 감정에 뭐 솔직하거나 솔직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추는 춤들이 몇십 초 단위로 금방금방 이렇게 장르가 극과 극으로 바뀌면서 넘어가는 게 이 둘이 표현하는 감정들을 그대로 이 댄스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냥 이 춤의 믹스나 이들이 추는 방식이라든지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둘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둘이 사랑을 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둘이 마지막에 어떤 준비한 그 하이라이트 동작 있잖아요. 음. 막 좀 티파니가 외설적이잖아. 던져가지고 몸을 던지잖아. 근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게 실패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완벽하게 성공한 동작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음. 그 애초에 엉망인 것처럼 그 되게 외설적으로 그 동작이 표현이 되잖아요. 음. 근데 그 동작 자체가 그냥 그 두 사람의 캐릭터 그 자체인 거예요. 그 두 맞아. 사람은 그렇게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엉망이어도 서로를 그냥 안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들의 춤과 어떤 동작과 이 노래의 진행 흐름이 그냥 이 둘의 어떤 사랑과 상태를 보여주는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엔 이 둘이 그런 식으로 춤을 춰가지고 보여주는 게 저는 이 두 사람다운 엔딩과 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좀 재밌었어요. 막 갑자기 개다리 춤 같은 거 추고. 펄프 픽션도 생각나고. 이 둘이 갑자기 겁나 멋있게 추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음. 그치. 그래서 처음에 막 어. 비웃는 게 너무 웃겼어. 그 랜디가 음. 막 여기 완전 다 프로페셔널이네 하면서. 맞아. 지금 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처음에 어. 티파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약간 골반 흔드는 것 와 보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칠 것까지. 아니 씨. 아니 미칠 것까지야. 미치는 줄 알았어. 야 거기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이렇게 보는데 야 진짜 so 야, hot. 우리 사이에도 거리를 좀 두자. 아니 씨. 재밌네. 그쵸. 맞아. 그 제니퍼 로렌스 너무 맞아. 너무 멋있었고. 근데 딱 그때 그 춤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미식축구는 이겨요. 미식축구는 이기고 이제 둘의 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딱 그 점수를 다 같이 숨죽여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4.7, 4.6, 4.9 이렇게 나오니까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5.4 나와서 5점을 받고 다들 이제 환호하죠. 평균은 네. 5점입니다. 이러는데 옆에 다른 팀들이 너네 어떻게 점수 적게 받아서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했는데 얘네가 이제 환호를 지르잖아요. 막 5점, 맞아요. 5점이다. 음. 그리고 점수 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5점을 받고 저렇게 환호를 지르냐고. 음.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 스탠스가 이 영화와 되게 어울리는 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댄스 맞아. 대회에서 댄스를 잘 춰서 우승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두 사람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니키랑 뭐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알면서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곁에 있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그 춤과 그 점수에 대한 리액션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런 결말이 이야기에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가지고 5 점을 받고 다들 5 점인데 왜 이렇게 기뻐해? 라는 리액션인데 다들 엄청 기뻐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팻이 이제 티파니를 한번 포옹한 다음에 니키한테 곧바로 이제 달려가죠. 약간 음. 니키 근데 그때 무새처럼. 진짜 맞아. 나 처음 영화 볼 때는 그때 진짜 열불나서 죽을 뻔했어. 진짜 음. 너무 화가 나 음. 가지고 보자마자 니키한테를 음. 직진하니까 그때는 음. 진짜 너무 화가 났고. 근데 음. 이제 지금 다시 볼 때는 결말을 아니까 쪼끔 괜찮더라고요. 음. 니키 무새처럼 이렇게 직진해 가지고 니키한테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티파니가 "그래,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나 또 난 또 이용당한 버려졌어. 거지. 나 또 버려졌지." 하고 이제 울먹이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니키한테 뭐 "어떻게 사랑한다. 뭐 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니키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에 더 가깝죠. 그 귓속말로 그쵸. 처리돼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음. 사실상 지금까지 자기가 했었던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겪고 있었던 문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다 극복이 됐고 니키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음. 사실 근데 저는 이 귓속말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영화 봤을 때의 심정으로는 저기서 시간을 쓰고 있는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제 아깝고 우리가 보는 거에 티파니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재회는 알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나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음. 뒤 상황을 계속 얼른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 티파니가 좌절 가득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뒤에 포커스 아웃된 채로 드니로! 아빠가 계속 보이는데, 어. 야 이거는 기가 막히게 드니로 눈빛 시선이 그 티파니한테 몇 번 이렇게 가는 거에 정확하게 편집이 맞아요. 돼 있더라고요. 포커스 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갈 수밖에 없어. 고개가 이렇게 맞아. 살짝씩 가는 게. 그게 마지막에 아빠가 팻한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를 놓치지 말라는 게 더 진정성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이제 아비노릇을 하죠. 음. 마스터. 이제 그니까요. 마스터로서 이제 어. 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죠. 이때는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음. 근데 그 진짜 따뜻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 음. 사람은 진짜 지금 너를 사랑해. 니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사람은 그래." 라고 음.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딱 팻이 티파니를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달리기 할 때 첫 만남에서는 팻이 도망가거든요. 티파니가 맞아, 쫓아가고. 맞아, 맞아. 근데 음. 이 엔딩에서는 그게 반대가 돼서 티파니가 이제 도망을 가고 팻이 이제 티파니를 쫓아서 잡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관계의 뒤바뀐 관계성도 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티파니가 이제 팻은 자기 상태를 몰랐잖아요. 내가 티파니한테 매력을 음. 느끼고 첫눈에 반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깨닫고 나서 그 관계가 바뀐 거죠.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거 읽어라." 는 소리 내서 티파니가 읽어보라고. "소리 내서 읽어봐라." 이게 소리 내서 음. 읽어본다는 이 과정도 되게 음. 저는 눈여겨볼 법하다고 생각되는 게, 팻이 텍스트를 대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변해가요. 맨 음. 처음에는 니키가 그 수업하는 내용의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 무기여 자릴 거라도 읽기도 하고, 근데 그게 티파니랑 댄스 연습을 하는 그 시퀀스에서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풀썩 맞아. 누워버릴 때 그 책이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음. 그 완전 그 얘한테는 이제 그 no more 텍스트인 거지, 팻한테는. 근데 음. 이게 티파니가 댄스 연습을 하면서 니키한테 편지 왔다, 사실은 자기가 쓴 거지만 편지 왔다 하면서 팻이 텍스트를 다시 접할 때 이제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누군가의 글을 자기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는데, 이게 또 지금 장면에서는
자기가 쓴 글을 남한테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목소리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 저는 이 과정에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그 텍스트를 읽는 인물들의 목소리나 아니면 화자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맨 처음하고 끝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펫의 다짐 같은 것들이 그 실제 목소리로 나온다면은 마지막 시퀀스에서는 또 이 나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마지막 집에 가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화자의 목소리라던가 그 진심을 나타내는 마음들이 어떻게 목소리로 구현이 되는지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사실 모든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 달려오잖아요. 처음에는 음.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혐오하는 상태로 현관관계로 보통 시작해가지고 내가 널 사랑하는 나 너한테 분명히 끌렸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정을 하죠. 아, 나 너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하다가 결국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너 진짜 사랑해 라고 이제 엔딩 장면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있고 그래서 키스를 하면서 서로 키스를 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그때 펫이 키스할 때 원했던. 카메라가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쫙 빠지잖아요. 저는 그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펫을 마주하거나 좀 급작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핸들드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확 빠지는 거니까 저는 오케이 야 얘네 이제 신경 쓰지 마 얘네 됐어 이러고 확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영화가 그 말을 하려는 게. 맞아.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얘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있고. 괜찮아.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 맞아. 딱 그렇게 끝나죠. 이 영화가 되게 오랜만에 봤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 영화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니퍼 로렌스를 되게 좋아해요, 이 배우를.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의 연기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보통 러닝할 때 이 도로 중앙으로 안 뛰잖아요. 보통 가생이로 뛰지. 맞아.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이런 마을의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좀 덜 완전 도심지가 아닌 저런 데서의 러닝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걔네도 인도로 뛰어. 가생이로 뛰어. 근데 이게 다시 그림을 볼 위해서. 때는 어쨌든 그림을 위해서인 것 뭐 같아요. 그쵸 그림의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 둘이 다시 볼 때는 댄스를 출 걸 알고 있잖아요 무대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 뭐냐 제니퍼 로렌스가 너는 뭐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어? 라면서 반하거나 아니면은 나랑 같이 댄스 경연대회 나가줘 하는 부분도 정말 도로 한가운데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참 무대 같더라고요. 길 한가운데에서 대화가 주는 느낌이 무대인데 완전 일상의 무대인 것 같은 거야. 인위적이지 않은 무대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그 러닝을 하면서 길 한가운데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저는 느낌을 좀 그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잘 된 로맨틱 코미디가 뭐가 있죠? 한국에서 잘 된 거? 한국은 로맨틱 코미디의 성지죠. 로맨틱 코미디 잘 된 건 너무 많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영화보다 드라마는 엄청나게 많죠. K 드라마 그쵸. 저 그것도 재밌었어요. 연애 빠진 로맨스도 재밌었고. 또 뭐 있지? 보통 근데 한국에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거의 드라마에게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영화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30일이긴 했죠. 30일이 로맨틱 코미디로 엄청 잘 됐었고 그 뒤로 그 유해진 배우님과 그 누구죠? 유해진 배우 달짝지근한 게 좋아?
달짝지근한 게 좋아한가요? 달짝지근한 로맨스인가요? 그 로맨틱 달짝지근해? 코미디가 한 번 나왔어. 달짝지근해. 음, 그 로맨틱 코미디도 나왔었고. 뭐 로맨틱 맞아. 코미디 영화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좀 성당 좀 이제 탑에 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죠? 롬콤 뭐 미녀는 괴로워 이런 거도 로맨틱 코미디고 엽기적인 그녀. 아, 미녀는 성장물. 그거는 음. 로맨틱 코미디라기보다는 성장물에 더 가깝고 뭐 시라노연의 주작단 당장 생각나는 거. 유명한 거는 뭐 그런 음. 것도 있고 한국 또 로맨틱. 뭐 나의 PS 파트너, 김종욱 찾기. 나의 페이스 파트너도 뭐 괜찮아 생각보다. 그거 재밌어요. 나의 페이스 건축학개론? 파트너 재밌고 건축학개론 뭐 김종욱 찾기 그리고 그 임수정 배우님, 유승용 배우님 나온 이성균 배우님이랑 나온 영화 뭐였죠 그거? 그 알아. 내 안의 모든 거.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도 당시에 되게 잘 됐고 너무 로맨틱 재밌었죠. 코미디 그런 휴머니즘과 어떤 코미디와 멜로 이런 거 접합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나라가 정말 음, 잘하죠. 좋은 음. 작품들도 많고. 음. 어쨌든 그럼 영화 마무리하면서 다들 영화 감상 어땠는지 한 줄 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애님 퍼스트. 오케이. 저는 뭔가 이 부족한 사람들의 화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정말 볼 법하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배우들이 좋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저는 이 영화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좀 몇 번 찾아보고 했는데 이 영화가 2013년인가 14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년도 더 된 영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검색했는데 최근 한 1, 2년 새 이 영화를 리뷰한 방송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 10년도 더 된 영화를 방송에서 리뷰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냥 최근에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화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화나 있고 음.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 남녀 갈라치기. 영화는 갈라치기 하거나 그런 어떤 분노와 혐오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화나 있는 사람들 이을 타자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결함들, 문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이고 그러한 문제들 우리 모두 다 하나씩 품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화를 정리하자면 오프닝에 이제 펫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야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이 남자가 끝에 완성하게 되는 사랑은 오프닝에 말했던 사랑과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나를 맞춰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디엔가 살아있을 것만 같고 되게 유니크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이 그 가치관이랄까? 사는 데 있어서 뭐 감정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축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음. 근데 제가 영화를 좀 공부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도식적으로 보게 되고 좀 수사학적으로 보게 되고 컷수 세는 것처럼 음음. 문법적인 게 훌륭한 영화들을 더 좋다고 바뀌었어요. 영화를 보는 방식이. 음.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감정이 좀 도식적이고 수사학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해치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을 것이다. 내가 그때 느꼈던 저 멀리 어디에 살아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당장이라도 회사 다니고 있거나 내 동료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층 더 좀 친근한 작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음. 안심이 되었다. 안심이 되고 음. 좋았다. 아, 맞아. 근데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보기 음. 겁나는 마음. 그러니까 옛날엔 너무 좋게 봤는데 다시 음, 보면 재미없을까 봐. 음, 라는 마음이 맞아.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음, 이거 양용신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영화들 다시 보는데 옛날 봤던 영화들 보통 다시 다 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영화의 주제나 옛날엔 느꼈던 였더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정말 피부로 와닿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도 이렇게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정말 그냥 영화 속의 얘기였다면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보니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맞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영화 속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보게 돼도 좀 의미가 음,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좀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봐도 좋은 영화 것 같기도 해요. 대리만족이 되게 맞습니다. 크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마지막에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뭔가 대리만족되는 느낌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요즘 사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양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 1년 내에 그 리뷰가 많은 게 그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얘기도 했고.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고 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이 영화를 감상할 때는 그냥 '주인공들의 특이한 인물들을 세워서 만든 영화네.'라고 했는데 이 영화 안에서의 사실 정상이라고 우리가 범주로 놓을 수 있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쉽게 어떤 캐릭터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우리 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좀 위로가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시 봤을 때.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화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어떤 마무리는 저희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오줌 마려요. 빨리 끝내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 안녕.